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를 방문해 일가 친척을 만난 뒤 관련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던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막바지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지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여권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 했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의 광주 교대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34명이 늘어난 가운데 광주, 전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날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12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확진자가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도미노처럼 화를 불렀습니다. 첫 소식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광주에 머물렀습니다. 일가 친척 집에서 3차례 식사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친인척 17명 가운데 9명이 확진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도 포함됐습니다. 가족들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주방에서부터 왔다 갔다 부딪히고 더 시간들이 훨씬 많겠죠. 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확진된 친인척과 접촉한 3명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보험 콜센터에 근무하는 친인척의 직장 동료 2명, 그리고 또 다른 친인척과 직업학교를 함께 다닌 수강생 1명입니다. 송파구 확진자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친인척에게 전화로 확진 사실을 알린 것도 사흘 뒤였습니다.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오늘 광주경찰청에 고발 조치했고 앞으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송파구 확진자의 감염 소식을 몰랐던 광주 친인척들은 전남 보성, 장성, 순천 등지를 방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전역까지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잠잠해지면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내일부터 입장인원 제한 하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단 하루 동안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운 겁니다. 정말 감염 속도가 매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30% 넘는 국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 그 수만 수천만 명입니다. 공식 확진자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감염 추정치 규모를 정부 수장이 공식 인정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 의도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국영방송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که تاکنون 25 میلیون ایرانی به این ویروس مبتلا شدن و قریب حدود نزدیک 14,000 نفر هم 현재 공식 집계된 이란의 감염자 수는 27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93배에 달하는 2,500만 명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란 보건부가 보고한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이란 인구의 30% 넘게 감염된 겁니다. 이란 정부는 병원을 찾지 않은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까지 모두 합친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몇 달 안에 3천만 명에서 3,500만 명이 추가로 감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25만 9천여 명으로 전날 기록했던 최대치 23만 7천여 명을 하루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사망자 역시 지난 5월 초 이후 가장 많은 7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It's never too late
Anything can be turned around, but we have to push on with the courage and commitment. 대통령과 장 차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시민들이 독성 표백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살균이나 소독제로 쓰이는 이산화염소가 코로나19를 치료해준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Vamos a hacer. Hay que intentar. No sé dónde lo habrá escuchado eso. Hasta ahora yo no sé nada de eso. Hay familiares o parientes que lo han probado, han hecho tratamientos con esto, con otra cosa y se están recuperando. 볼리비아 보건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코차밤바 주에서만 이산화염소 중독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너무 섣불리 입에 올린 거겠죠. 엉뚱하게 주변 집값이 또 들썩이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마지막에 공개해야 한다는 걸 2번, 3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돼 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나선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식 여권발 그린벨트 관련 발언들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29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지금이 또 누군가에게는 로또 같은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막바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다음 주에 쏟아집니다. 당첨되면 수억 원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니까 또 한 차례 청약 광풍이 휘몰아치게 생겼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청약 신청이 시작되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235가구,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4,75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견본주택도 열지 않았지만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25평짜리가 분양가가 13억 정도인데 주변 시세는 사실 최소 18억, 19억 정도 하거든요.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 대부분 물량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9억 원 이상이지만 현금 부자가 대거 몰릴 걸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라도 분양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직전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막차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등 전국에서 13,301가구가 분양에 돌입합니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곳곳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식으로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호되게 물리겠다며 정부가 칼날을 세우자 멀쩡히 같이 사는데도 이혼하겠다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깎겠다는 건데 이혼할 때 또 이혼하지 않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세무사들이 상담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한 60대 부부. 70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답답한 마음에 최근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집 한 채 팔아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낼 바에는 이혼을 해서 세금을 줄이자고 결심한 겁니다. 이혼을 하면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내년 5월 공시가격이 13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억 4,6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이혼한 뒤 집을 처분하면 내야 할 양도세는 3,115만 원, 6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겁니다. 이혼을 만료하고 결국은 그걸 증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네, 최근에 3, 40건 정도 거의 몇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주택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각자 집을 갖고 남녀가 결혼할 경우 5년 안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을 감안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해 문의하는 연령대도 최근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세무상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와 같은 다른 세금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 30, 40대 젊은 분들의 증여 관련된 상담이 늘어났다는. 전문가들은 당장의 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 같은 위법을 저지를 경우 결국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그랬듯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매수세가 몰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 아파트는 지난 1년 사이 집값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재건축이 가시화돼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 이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70 대책 발표 이틀 뒤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거래된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팔고 나면 사기 힘드니까 똘똘한 놈이잖아, 여기는. 똘똘한 놈이니까 집이 하나 있는 분들은 안 팔라 그래요. 부산 지역 최고층 아파트인 LCT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 대책 발표에도 매물은 찾기 어렵고 가격도 요지부동입니다. 경제는 잘 만나는 때문에 부자들이 삐삐를 하더라고요. 자, 본인은 지금 500가구 있어요. 세금 내는 거 가격이 있겠습니까? 70 대책 영향이 반영된 7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을 보면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수영구와 해운대구 등 인기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보합세를 보이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산 외에도 대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위기감만 키우면서 지역 내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엇박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이 혼란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공식화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지난 14일이죠.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이다 보니 홍 부총리 말에 무게가 실렸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 이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들어보시죠. 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범정부 TF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나서면서 조율이 끝났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또 상황이 급변합니다.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상조 정책실장과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미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쓰면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야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해왔지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 훈수 경쟁입니다. 네.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부동산을 두고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습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지사가 친문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야당과 비슷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용적률 규제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당장 허용해야 합니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수용비로 부동산 시장 거품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 장관인데도 계속 훈수를 두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죠. 네, 추미애 장관 오늘도 금융과 부동산 분리정책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귀한 의견 국무회의에서 표명했으면 박수 쳤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정치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등장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공청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과 수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을 살피는 정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문가 입장과 또 정부 입장이 또 얘기가 다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오늘 하루에만 2건이 불거졌습니다. 하나는 박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불법 정치 자금이 의심된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대학교 허위 학력 의혹입니다. 물론 박 후보자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통신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인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연 5.56%의 이자를 매달 나눠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 1,300여만 원도 미납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정상적 채무 관계임을 강조하며 변제 날짜를 다음 달 말로 연장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20대 때 미국에서 가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며 돈이 급한 친구에게 차용증 받고 돈 꿔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2008년부터 10년 넘게 5,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매년 평균 500만 원을 후원한 겁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광주교대 허위 학력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를 졸업했다며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박 후보자가 1996년 쓴 자서전이나 선거 공보물에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실제 학교를 다녔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학력 정정을 2000년경에 요청을 하거든요. 대통령 측근일 때입니다. 자서전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학력이 위조된 것인지.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광주교대 졸업은 명백한 사실이고 19대, 20대 선거 공보물에선 해당 사실을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하면서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사흘 전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돼 오늘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신발을 던진 건 단순한 퍼포먼스였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건 맞지만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이냐, 과하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법원에 나와 호송차로 향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주변을 향해 외칩니다. 이게 나랍니까?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체포된 정모 씨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는 오늘 법원에서 2시간 동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단체나 정당 활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정 씨는 북한 인권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아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소속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신발을 던진 건 일종의 퍼포먼스였고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고의를 갖고 그 건조물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방청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발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한테 그렇게 신발을 던진 것 자체는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목과 오른팔에 보호대를 차고 법정에 나왔는데 경찰은 병원 검진에선 이상이 없었고 정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보호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여기서 박원순 전 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순영 젠더특보, 다른 것도 아닌 젠더 문제지만 주말 내내 경찰의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 되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관에서 잠적하기 전날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느냐며 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경찰은 임 특보의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주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내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일러도 모레부터나 임 특보 조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1명을 참고인 조사한 이후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소환 등은 없었습니다. 피소사실 유출 경위 조사를 위한 핵심 인물인 임 특보 조사가 청문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박 전 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청 6층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이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있는 6층에 대한 보전 조치를 촉구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6층 집무실 등의 훼손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 실종 뒤 6층 집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찾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진상을 밝히겠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를 대변할 여성단체들은 확실한 증거 수집이 먼저라는 입장이고요. 거꾸로 서울시는 조사부터 해야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애초에 민관합동조사라는 게 가능하긴 했던 건지 답답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한 여성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입니다. 공문을 보내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고 일부 단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사건 조사를 민관합동조사단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참여를 요청받은 외부 단체들은 서울시가 경찰 수사와 증거 수집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조사의 조사단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아직은 적절하진 않다고. 조사단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사도 하기 전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라서 아무런 조사 없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칫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네, 다음 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최종 결정이 되면요,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 중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주말과 겹치는 날은 나흘입니다. 그중 현충일과 광복절이 있는 6월부터 8월까지는 공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휴일 수도 지난해보다 적은데요. 정 총리의 이번 지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공휴일을 지정해서라도 돌파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전초를 할 때 외부의 적 100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대선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측근에, 친척에 잇따라 회고록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의 정치, 그 이유는 무엇일지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I went to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I was a very fine student. You also heard I was first in my class at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그런데 조카 메리 트럼프는 최근 회고록에서 와튼 입학 자체가 사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Donald Trump paid a friend to take his SAT test when he was trying to get into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자아도취병에 빠져 있다고 됐습니다. He's utterly incapable of leading this country. And it's dangerous to allow him to do so. Any reaction to your niece's book? 대꾸조차 않던 트럼프 대통령도 책이 100만 부 가까이 팔리자 조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소 넉 달에 한 번꼴로 회고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의 이 회고록은 이렇게 훼손된 책 한 권만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형 서점에서만 1000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세계의 단판으로 불렸던 북미 회담이 알맹이 없는 쇼였다고 폭로했습니다. Well, he talks about a lot of things that aren't true. Mysteriou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Kim Jong-un and Donald Trump survives, and I think they see him as an easy mark. 측근들이 줄줄이 돌아선 건 사업가 시절부터 이어진 독특한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ou're fired. 그러다 보니 은밀한 정보를 다루는 전 FBI 국장도 I do think that resonates for me. That's why I wrote it about President Trump and the culture of his leadership. But I've seen it in a lot of other environments. 전 백악관 참모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수를 꽂습니다. As I mentioned in my book Unhinged, he is tweeting most of the time from his personal residence, from his bathroom, from his study, from his bedroom. 회고록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책 장사를 통한 돈벌이, 측근들의 자기 정치란 지적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유명인사가 되고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본인들의 생각, 태도들을 뭔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에서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측근들의 배신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He needs to resign. It's time trying to right the wrongs. 사람을 얻으려면 경청하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줄만 알았는데 배설물이 하수관을 타고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생시설이 열악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엄청난 물난리가 난 중국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중국 광저우의 한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A씨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인근 아파트 이웃 주민 6명도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중국 광저우 연구진은 감염 경로로 하수관을 지목했습니다. A씨 부부의 화장실 외벽 하수관에 100제곱센티미터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고 배설물이 이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 골목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A씨 부부의 화장실과 거주 지역 하수, 추가 확진자들에게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대조한 결과 RNA 염기 서열이 99% 이상 일치했습니다. 연구진은 당시 광저우에서 33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수가 평소보다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신발이나 자전거 바퀴에 바이러스가 묻어 각 가정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분뇨 등 생활하수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활하수로 됐는데 바이러스 농도가 분명히 얇아질 텐데 그게 신발에 묻어서 사람한테 갈 수 있을 확률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호흡기로 전파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하수구 역류를 통한 코로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짓는 데만 457년 걸렸습니다. 또 한 자리를 버틴 것만 10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프랑스의 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성당 내부가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낭트 대성당에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불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성당 내부에 있던 그랜드 오르간이 불에 타고 정면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낭트 대성당은 1434년 지어지기 시작해 457년 만인 1891년에 완공된 역사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Il y a des dégâts importants au niveau du grand port au premier étage puisque le grand port a quasiment disparu, mais il n'y a pas de dégâts au niveau de la structure. 지난해 세계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화재로 잃었던 프랑스는 이딴 비보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불이 대성당 내 3곳에서 시작된 만큼 방화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이 앞다퉈 소리를 지릅니다. 군대를 방불케 하지만 사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CJNG 조직원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직 두목의 현상금으로만 우리 돈 125억 원을 내걸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CJNG는 지난달 멕시코시티 경찰수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부어 3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무소불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Ninguna de ellas tiene la capacidad para retar al Estado mexicano. 멕시코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 조직은 오히려 무력을 과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서해에서 항해하던 3,000톤급 화물선에서 갑자기 항해사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울릉도에서는 바다에 빠졌던 여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현우 기자가 종합합니다. 해경 수색대원들이 망원경으로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화성시 이파도 근처를 지나던 3,000톤급 화물선에서 29살 남성 항해사가 사라졌습니다.
CCTV가 있긴 있는데 녹화가 안 됐대요. 해경은 선박 이동 항로를 따라 경비함정과 헬리콥터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한 남성이 해경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바다를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5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갯벌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밀물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고립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울릉도에선 바다에 빠진 20대 여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울릉도로 놀러온 여성은 밤에 산책을 하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부두 주변이거든요. 배를 이제 부두 바로 옆에 이제 다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다행히 여성은 부두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잡고 버텼고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내일 출근길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밤사이 호우특보도 발효될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남 많은 곳은 1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수요일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는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예비 신혼부부들의 6억짜리 내 집 마련 꿀팁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2억을 마련한다. 신랑이 주택담보대출로 2억 4천을 받는다. 신부가 전세자금으로 나머지 1억 6천을 대출받는다. 대신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신랑 집에 신부가 전세를 사는 형식이 되는 거죠.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이런 선택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부부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신혼부부도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생겼을까요? 효과 없는 정책들, 그것도 22번이나 찔끔찔끔 반복하면서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지 못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집값을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전쟁통에 포탄을 맞아야 하는 집 없는 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클로징 제목은 서글픈 내 집 마련 꿀팁으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